자, 계속해서 장문 적용체 6강의 두 번째 파트를 좀 보면 자기소개서에 관련된 장문 과제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그 장문 과제에서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가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자기소개서 항목이었죠. 실제로 올해 입시까지 계속해서 쓰이는 자기소개서 항목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장문과제에서 일단 첫 번째 타이틀, 그 설문 문항처럼 되어 있는 이 문항에 보면 진로 관련 노력을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질문의 핵심, 그리고 글에 담아야 될 핵심이에요. 글과 이 질문의 핵심이 바로 진로에 관련된 노력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밝히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는 진로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를 진로로 잡고 그것을 희망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를 언급하고 있고요. 두 번째 문단에서는 진로와 관계된 노력들이 세 번째, 네 번째 문단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언급한 거는 진로 관련 과목을 수강했다. 다음 두 번째로는 메디컬 아트 작업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익히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생명과학 실험 동아리에서 전시회에 참여를 했다. 동아리 활동까지 언급을 하고 있네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1문단, 초고 1문단이에요. 장문과제가 아니라, 초고에 관련된 내용으로 다시 1문단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초고가 4개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1문단, 초고의 1문단. 처음에 제 꿈은 만화가였습니다. 자, 만화가인가요? 요거,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는 아니네요. 그래서 만화가, 요거 좀 세모 칩시다. 자, 여기는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기 전에, 되겠다고 생각하기 전에, 진로자.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이 진로 희망전이죠.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겠다라고 하는 진로 희망전에, 희망전에 어떤 그 진로였다. 이렇게 할까요? 진로가, 자기가 가려고 만화가였어요. 그림을 그리는 것은 즐거웠으나, 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은 즐거웠으나, 오케이. 그림을 그리는 것은, 즐거웠으나까지 밑줄 칩니다. 아, 이 친구가 그림을 잘 그리는구나 해서, 그림 네모칸 쳐놓고요. 이 그림을 그리는 것이 즐거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자기소개를 쓴 학생에 흥미 있는 부분이 바로 그림이었구나라고, 자기소개를 읽는 사람이 파악할 거예요. 입학사정관이겠죠? 탄탄한 줄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해서 탄탄한 줄거리인가요? 탄탄한 줄거리를 만드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쭉 요거 밑줄 들어가야 되겠네요. 진로가 변경되게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만화가를 희망하지 않은 이유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만화가를 희망 안 한 이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두 번째로 가서 진로를 변경하게 된 계기입니다. 그래서 진로를 변경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일단 탄탄한 줄거리를 쓰기가 어려웠어요. 점점 그림에 흥미를 잃어가던 중 고1 여름방학 때에서 시간이 중요하죠. 고1 여름방학. 오케이, 묻줄 들어갑시다. 고1 여름방학. 자, 자신이 원하는 이 부분은 원하는 진로 분야를 알게 된 계기죠. 자, 원하는 진로 분야를 알게 된 시기다. 알게 된 시간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게 된 시기. 이런 시간도 정확하게 중요합니다. 알게 된 시기가 그때였습니다. 동생이 운동을 하다 다쳐서 수술받게 되었고요. 경험을 제시하고 있네요. 낯선 의학 용어를 말로만 들으니 어쩌지 잘 이해되지 않았고 수술 과정을 그림으로 그리면서 설명해주면 이해가 잘 될 테라고 하는
내용. 자, 수술 과정을 그림으로 그리면서 설명해 주면 이해가 잘 될 텐데 그것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게 뭡니까? 그 과정에서 다음 문장에 의학 정보를 시각화하는 거죠. 네, 시각화하는 것인데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직업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고, 자, 이거 자기소개서니까 진로 관련된 정보만 체크하면 됩니다. 잘 이해가 될 텐데 알았어. 그런데 진로를 왜 잡았지? 그거에 귀결이 돼야 되니까 의학 정보를 시각화한다라는 거죠. 자, 의학 정보 시각화. 네, 밑줄 치고요. 이거는 앞부분에 작은 따옴표의 내용과 그대로 연결이 되어 방금 봤던 그림을 그리면서 수술 과정을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해 주면 이해가 잘 될 텐데 그거를 한 것이 바로 의학 정보 시각화죠. 그래서 요것이 바로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가 하는 일입니다. 요게. 그래서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가 하는 일이 바로 의학 정보를 시각화하는 거야. 수술 장면을 시각처럼 그리는 거죠.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직업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고, 해서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는 네, 작은 따옴표 돼 있죠. 네, 요런 건 네모칸 쳐줘야죠. 일러스트레이터. 네, 요거는 기초를 위해서, 기본기를 위해서 네모칸 칩니다. 이게 본인의 자신의 희망 진로잖아요. 그래서 변경된 희망 진로가 바로 이겁니다. 네, 변경된 네, 희망 진로가 바로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였다. 그것을 알게 되었고요. 네, 처음 알게 되었고, 전문적인 네, 의학 정보를 일반인들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존재에서 7번째, 네, 전문적인 하는 부분인가? 네, 전문적인부터 네, 의학 정보를 일반인들에게 쉽게 전달하기 꼭 필요한 존재까지 밑줄 들어갑시다. 근데 약간 좀 의문을 가질 것 같기는 해요. 탄탄한 줄거리를 쓰기 어려워하는 친구가 전문적인 거를 과연 이해시킬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의심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노력을 좀 해야 되죠. 발전을 하면 됩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발전을 하면 돼요. 그래서 네, 필요한 존재인데 이것이 바로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인데 좀 기니까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 메일러라고 할까요? 네, 메일러라고 합시다. 메일스라고 하게 일러스트레이터 일러스트레이터 메일러라고 하죠, 그냥. 네, 메일러가 네,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죠. 그죠? 메일러의 어떤 네, 필요성이 바로 요겁니다. 메디컬, 전문적인 의학 정보를 쉽게 전달해주는 존재가 바로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의 어떤 필요성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요. 자, 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어 땡땡대학교 바이오 메디컬 아트학과에서 8번째인가요? 네, 바이오 밑줄 들어가죠. 바이오, 그죠? 예, 바이오 메디컬 아트학과네요. 아트학과 밑줄 들어갑시다. 쭉 밑줄 들어가서 네, 첫 번째 문단 굉장히 장황하게 나왔죠? 네. 그래서 네,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 진로와 관련된 학과죠. 요거는 진로 관련 학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로 관련 학과에 지금 네, 지원하게 된 거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문단을 좀 정리해 보면요. 네, 첫 번째 문단을 정리해 보면 네, 진로를 희망하게 된 계기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문단은 네,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구체적인 네, 경험과 예시를 통해서 네,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를 희망하게 된 계기를 네, 해서 진로 희망 계기라고 할까요? 희망 계기를 밝히고 있어요.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쉬운 방법이죠. 경험. 다음 두 번째 문단 들어갑니다.
두 번째 문단, 자기소개서라, 예, 첫 문단을 좀 자세히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 사회 그 자소서를 쓸 때 첫 문단을 잘 쓰셔야 돼요. 항상 모든 글은 첫 문단을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씁니다. 어떻게 하면 어텐션,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을까? 라는 것을 고민해야 돼요. 내용 다 쓰고 나서 첫 문단을 가장 마지막에 고쳤어요. 마지막 문단을 마지막에 고쳤다. 정말 뛰어난 천재가 아닌 이상은 그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첫 문단을 읽고 나에 대해서 확실히 할 수 있게끔 쓸 수 있게 첫 문단을 조심합시다. 다음 두 번째 문단 또 들어갑니다. 이제 좀 스피드 내도 될 것 같은데 저는 메디컬 아트의 핵심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정확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확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밑줄 들어갈까요? 네, 정확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신의 진로 관련 자신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죠. 생각 좀 해봤나? 진로에 관련된 네, 자신의 관점이죠. 관점을 네, 제시하고 있다. 괜찮아요. 네, 나름대로 생각도 하고 주관도 가진 거니까. 네. 됐나요? 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글쓴이의 생각 또는 가치관이죠. 여기 그 진로 관련된 뭡니까?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일 수도 있고요. 가치관. 그죠? 네. 그죠? 네, 가치관. 그죠? 또는 어떤 관점의 또 다른 말은 어떤 그 나름대로의 신념이겠죠. 가치관이나 신념 등을 네, 제시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확한 의학적 정보를 표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밑줄을 쳐놔야 되죠. 정확함을 얘기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정확한 의학적 정보를 표현, 네, 의학적 정보를 표현, 네, 밑줄 들어가시죠. 이렇게 봤기 때문에 정확함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바로 이 정확한 의학적 정보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의 어떤 목적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체크할까요?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 메디컬 아트라고 하죠. 네, 메디컬 아트라고 합시다. 그래서 요거는 메디컬 아트의 궁극적인 목적이겠죠. 전문적인 의학 정보를 아주 정확하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죠. 예술이긴 하지만 오류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생물학적 지식이죠. 그래서 생물학적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확인 들어가야 되죠. 생물학적 지식이 필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뒤에 보니까 생명과학 실험 동아리에 들어간 이유가 그거였구나. 그림을 그리려고 했던 친구가 거기에 들어간 이유가 그거였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됐습니까? 네, 생물학적 지식.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에게 요구되는 지식이죠. 그래서 요구되는 지식이 필요해요. 지식이 필수. 이거 확인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저는 생명과학 1, 밑줄 들어가야 되죠. 생명과학 1, 생명과학 2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하며 사람의 몸에서 일어나는 생명현상을 이해하기에 노력, 밑줄 칩니다. 자, 네 번째 중요한 거죠. 생명과학 1부터 만화가를 꿈꿨던 친구가 생명과학 1부터 생명과학 2, 그 다음에 생명현상을 이해하기에 노력했나요? 네, 생명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이건요. 쭉 밑줄 쳐서 별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진로와 관계된 노력이겠죠. 네, 진로와 관계된 노력 첫 번째. 그죠? 네, 진로와 관련된 노력 1. 자, 관련 과목을, 네, 다시 한번, 네, 관련 과목을 수강한 거죠. 관련 과목 수강.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게 핵심이죠. 경험으로 깨달았어? 경험으로 알게 됐어? 그래서 여기 진로 잡아서 알았어. 무슨 노력했지? 라고 할 때, 일단 요거, 진로 관련 과목을
수강을 했습니다. 왜? 진로 관련 과목을 왜 수강했죠? 왜? 정확한 의학적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죠? 요 모든 과목 수강은 정확한 의학적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다음, 계속해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됐나요? 그래서 거기에서 배운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특히 생명과학 1에서는 어쩌고저쩌고 기관을 직접 그려보았습니다. 그 그림, 메디컬 아트죠. 네, 메디컬 아트에서 아트를 활용해서 소화와 배설 과정을 친구들에게 발표했는데 그림을 보면서 발표를 들으니 훨씬 더 이해가 잘 된다는 친구의 반응을 통해 메디컬 아트의 중요성을 확인해서 그림을 보면서 밑줄 들어갈까요? 네, 그림을 보면서 발표를 들으니 훨씬 더 이해가 잘 된다, 밑줄. 그 다음에 메디컬 아트의 중요성 확인 밑줄 들어갑니다. 지금 정리할 거는 그림을 보니까 이해가 더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경험을 통해서 메디컬 아트의 중요성인가요? 네, 메디컬 아트의 중요성 이렇게 할까요? 메디컬 아트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이 자체가 아니라 이 내면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보면 생명과학 시간에 발표를 하면서 배웠죠. 그래서 이 부분의 내용들은 첫 번째 생명과학 시간에 얘가 발표를 하면서 뭔가 배운 점이 있구나. 배운 점까지만 하면 좀 부족해요. 네가 이제 어떻게 바뀌었고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써줘야 돼요. 그 다음 부분에서 그 다음 구체적인 예시를 들고 있죠. 구체적인 사례 또는 경험을 제시해서 이런 경험 통해서 메디컬 아트가 중요하다라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떤 지원 분야의 관련성을 자기가 지원하려는 분야의 관련성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관련성을 부각하고 있다. 자신이 활동한 것이 내가 지원하려는 그 분야에 관련성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문단 마무리됐고요. 다음 세 번째 문단 넘어갑시다. 초고 부분이에요. 장문과제가 아니라 초고 부분이에요. 처음 쓴 자기소개서일 테니까 이제 좀 다듬고 수정을 해야 되겠죠? 차차차차. 자, 일단 주어진 내용에서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3문단으로 넘어갑시다. 자, 초고 3문단으로 넘어가서 자, 세 번째 문단. 이후에는 손으로 직접 그리는 방법과 컴퓨터를 이용해 그리는 방법을 병행해 연습. 블록 A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3문단은 블록 A로 되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손으로 그리는 연습하고, 컴퓨터로 그리는 연습이 있지요. 손 플러스, 컴퓨터로, 이용해 그리는 방법을, 그렇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리는 방법 연습,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리는 방법을 연습했습니다. 자, 됐나요? 여기서 거의 게임 끝났는데 자, 손과 컴퓨터로 그리는 방법을 연습했다. 이것이 바로 메디컬 아트 또는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트에 관련된 진로 관련 노력 두 번째가 뻑 드러나 있네요. 바로 뭡니까? 관련 기술을 익히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메디컬 아트 작업에 도움되는 기술을 익히기 위해 노력한 거죠. 자, 노력 두 번째 뭐라고? 메디컬 아트죠. 메디컬 아트에 관련된 또는 도움이 되는 아트에 관련된 또는 도움이 되는 기술을 익혔어요. 기술 익히기를 하고 있구나. 계속해서 내용 볼까요? 현재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 중이신 분들의 인터뷰 기사를 찾아보며 자, 인터뷰 기사 밑줄 칠까요?
자, 인터뷰 기사도 찾아봤어요. 능동적이라는 얘기죠. 인터뷰 기사를 어떻게 했어요? 네, 찾아보니에서, 네, 찾아보니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것은, 네, 이 자기소개서 작성자의 적극성이 나타나고 있어요. 적극적 태도가 나타나 있고요. 나름대로 관련 분야의 관심이 계속 크다라는 것을 짐작하게끔 합니다. 예, 세모와 같은 프로그램. 자, 세모와 같은 프로그램. 이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걸 제시한 것 같죠? 뭐뭐와 같은 프로그램. 네, 밑줄 쫙 들어가야 되죠. 네, 뭐뭐와 같은 프로그램 밑줄 치고요. 자, 구체적인 프로그램 언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구체적인 네, 프로그램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점, 이것이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지요. 네, 해당 분야의 지식을 나타내는 겁니다. 언급한 것은, 자, 요것은 네, 해당 분야의 지식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식 있음, 이렇게 좀 줄여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얘가 해당 분야의 지식도 계속해서 습득했구나. 사용법은 인터넷 동영상을 보고 스스로 배웠고, 능동적이네. 영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정보 선생님께 여쭤보고 방법을 익히기도 했습니다. 해서 그 과정까지 처음부터 방법을 익히기도 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요 부분은 앞에 그 과정이 관련 분야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쌓아오기에 노력한 과정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노력한 과정을 순차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노력한 과정 제시라고 해야 되겠죠.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 메디컬 아트 작업에 쓰이는 도구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서 도구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임 끝났죠? 잘 썼다는 얘기입니다. 뭔가를 알게 됐다. 깨달은 내용을 쓴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발전적인 내용을 좀 써주면 더 좋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도구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컴퓨터 이 프로그램을 사용법을 익히면서, 그죠? 프로그램 사용법을 익히면서 깨달은 점이 있죠. 깨달은 점에 해당이 돼야, 깨달은 점 또는 배운 점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저런 거 한 문장이라도 꼭 써야 됩니다. 자기소개서 쓸 때. 내가 이걸 배웠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했어. 이런 내용이면 안 되고요. 자신만의 어떤 깨달음과 의미 있는 내용, 발전된 내용, 그런 걸 좀 써줘야 됩니다. 한 문장이라도 쓰세요. 조금 더 뒷받침하면 더 좋지만 한 문장 이상이라도 반드시 자기소개서에 써라. 세 번째 문단 마무리 됐죠? 네, 세 번째 문단 마무리 됐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문단 갑니다. 원래는 그냥 좀 짧게 하려고 해. 그래도 자소서 좀 여러 개를 좀 봐줬던 그 감각을 동원해서 조금 더 본 거예요. 네, 시험 공부도 하면서 이런 최소한의 필요한 요소들을 좀 익혀봅시다. 자, 진로를 위해 한 노력 중에서도 생명과학 실험 동아리, 동아리 활동 빠지면 안 되죠. 그래서 생명과학, 실험인가요? 실험 동아리. 그림 그리는 애인데 생명과학 실험 동아리를 들어갔단 말이야. 밑줄 쳐두고요. 메디컬 아트니까 메디컬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그림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되겠죠. 이것도 진로 관련, 이 부분은 진로와 관련이 있는 동아리 활동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동아리 활동이라고 써놓게 미리 활동을 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동아리 활동인데 요즘은 이제 그 자기소개서가 대표적인 동아리 하나만 집어넣습니다. 자기가 관련 과에 관련성 있는 동아리를 넣으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공계를 가, 경영학과를 간다, 아니면 뭐 제어계측을 간다, 뭐 신소지학과를 간다 하는데, 저 축구 동아리인데요. 조금 관련성이 없죠? 축구는 어떤 과도 다 할 수 있기도 하지만 또 자기 관련 분야에서 그거를 축구를 바탕으로 해서 키울 수 있는 거는 네, 스포츠학과라든가 축구 관련 학과밖에 없어요. 경영이나 이과 계통 계열에서는 조금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런 동아리를 대표로 내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를 메인 거를 자신 진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에도 괜찮아요. 드러나는 거를 잘 골라서 넣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동아리 발표 전시회에 참가했습니다. 플러스 네, 전시회에 참가죠. 경험 제시하고 있죠. 가장 무난한 거죠. 네, 진로 관련 경험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서 거의 또 게임 끝났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시에 참가했다. 진로 관련해서 동아리 활동을 했고 여기까지 전시회까지 참여한 거 보니까 저기에서처럼 진로 관련 노력이 있죠. 요것도 네, 진로와 관련된 노력 넘버 3로 봐줄 수 있습니다. 바로 뭐라고요? 동아리 활동하고 발표회에 또는 전시에 참여한 거죠. 그래서 관련 노력 세 번째 드러나 있어요. 동아리에서 발표 전시회에 참여했다. 이제 디테일한 내용들은 좀 나오겠죠. 알아서 쭉 넘어가 봐. 속자 쭉 점수 안 됩니다. 쭉 넘어가세요. 이 변화를 그림으로 표현해서 전시했습니다까지는 그냥 여러분들은 열심히 썼고 그 과정 썼고 네, 읽기는 있지만 그것이 점수화된다? 그건 아니고요. 곧 전시했습니다. 다음 내용 보세요. 전시회를 관람한 친구들로부터 현미경으로 보는 것과 같이 생생한 그림 덕분에 직접 실험을 한 기분이 든다. 해서 두 번째는 친구들로부터 시작해서 뭡니까? 네, 직접 실험한 기분인가요? 네, 직접 실험한 기분. 이것이 중요해요. 네 생각이 아니라 주변에서의 반응, 그리고 너의 객관적인 발전. 그래서 요건 주변의 평가죠. 네, 기분이라고 하는 것은 네, 주변의 평가가 있는 겁니다. 네, 주변의 평가가 나타난 거고, 긍정적 평가. 이런 동아리 활동을 통해 과학 지식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의 효과에서 과학 지식, 배운 점이죠. 평가를 제시했고 과학 지식을 하는 부분이 있죠. 과학 지식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의 효과. 자, 효과를 얘기했네요. 그래서 네, 효과. 이것이 바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요거는 동아리 발표 전시회죠. 네.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뭡니까? 배운 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활동을 통해서 네, 배운 점 이렇게 씁시다. 배운 점 첫 번째. 과학 지식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의 효과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고, 그죠? 네, 배운 점 또는 발전한 점. 다음 또 하나가 더 있나요? 메디컬 아트 분야가 저의 적성에도 맞는다는 것을 확인. 적성에 맞는 것을 확인한 거죠. 자, 요게 또 중요한 내용이네요. 요것이 네,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배운 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동아리 네, 활동을 통해서 깨달은 점인가요? 네, 배운 점, 깨달은 점 같이 넣었을 때 네, 배운 점 넘버 2가 되겠죠. 아, 네가 이런 걸 배우고 깨달았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배운 점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구체적인 앞문단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네, 자신이 노력했던 것이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정리할까요? 구체적인 사례와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가고자 하는 그 진로에 대해서 관련성을 부각시키고 있죠. 그래서 네, 진학하려고 하는 부분에 관련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요거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소서 쓸 때, 실제로 이제 입시에서 쓸 때, 수시에서 자소서 쓸 때 관련성을 꼭 드러날 수 있게끔 읽는 사람이 쓱 읽어도 아, 얘 관련성 있겠네. 이 인상을 줄 수 있게 하세요. 잘 쓰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성 있게 투박한 문장이라도 얘가 이런 걸 했는데 그거예요. 내가 잘 쓰려고 내가 미리 평가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글을 잘 못 써도 관련성이 있는 건 선발자, 입학사정관들이 알아서 평가해 줍니다. 문장을 잘 쓰려고 하지 마세요. 관련성 있는 내용을 쓰려고 노력하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